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움과 나다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무슨 말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조차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뜻을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중국이나 서양에서 빌려온 미, 뷰티, 에스테틱스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풀어냅니다. 이렇게 되니 한국말에서 말하는 아름다움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이 서로 어긋나고 뒤틀리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국말에서 아름다움은 아름답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름답다라는 말의 짜임새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름답다는 아름과 답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저마다 따로 하는 낱낱의 개체 또는 저마다 따로 하는 낱낱의 개체가 갖고 있는 성질을 가리킵니다. 아름은 본래 알과 음으로 이루어진 알음이었는데 입에서 소리가 날 때 소리가 쉽게 날 수 있도록 알음이 아름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에서 말하는 알은 우리가 알, 씨알, 알자, 알맹이라고 말할 때 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알을 가지고 포도가 알알이 연걸었다, 포도가 알차게 열렸다, 포도가 알맞게 익었다와 같이 말합니다. 옛말에서는 아름을 아람으로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중엽에 유희춘이 편찬한 신정유합이라는 책에는 사사로운 것을 뜻하는 한자 낱말인 사를 아람사로 새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사사로운 물건을 아람것이라고 말하고 사사로운 일을 아람일이라고 말하고 사사로운 뜻을 아람뜻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선비들은 아름이라는 말을 버리고 한자에서 가져온 사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그들은 한자를 써야 유식한 사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아름이라는 말을 점점 쓰지 않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아름이라는 말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에서 답다는 사람답다, 남자답다, 부모답다, 꽃답다와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상태로 드러나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국말에서 답다는 다 되다와 뿌리를 같이 하는 말입니다. 답다는 다 되다라는 동사에서 생겨난 형용사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되다는 모두를 뜻하는 다와 되는 것을 뜻하는 되다가 하나로 어우러진 말입니다. 다 되다는 다 되어진 것을 뜻합니다. 다 되어진 것으로서 답다는
어떤 것이 본디부터 갖고 있는 성질을 모두 다 이루어서 다 되어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사람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낱낱으로 있는 어떤 아름이 본디부터 갖고 있는 성질을 모두 다 이루어서 다 되어진 상태로 드러나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이루어서 다 되어진 것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게 되면 어떤 것이든 아름답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대상으로 삼아서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대상으로 삼아서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나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대상으로 삼아서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나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대상으로 삼아서 아름다움을 맛보는 일은 아주 쉽게 그리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밖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만 있으면 온갖 것들을 아름답게 느끼는 대상으로 삼아서 갖가지로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금강산을 아름다운 것으로 느낄 수만 있으면 나는 금강산이 가진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불국사의 다보탑을 아름다운 것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다보탑이 가진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님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눈으로 느끼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강산이나 다보탑이 가진 아름다움을 눈으로 맛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내가 나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대상으로 삼아서 아름다움을 맛보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의 안에 있는 것이 먼저 아름답게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아주 어렵고 어떤 것은 아무리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내가 나를 나답게 가꾸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안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나답게 가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름답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나답게 가꾸어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일은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나답게 가꾸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한다면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일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를 나답게 가꾸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나를 나답게 가꾸는 일을 바탕으로 삼아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안에 있는 것을 나답게 가꾸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몸을 나답게 가꾸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나의 마음을 나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몸을 나답게 가꾸는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나의 몸을 가꾸는 일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예컨대 나의 체질, 나의 체격, 나의 용모, 나의 질병, 나의 나이 따위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니 내가 나의 몸을 나답게 가꾸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욕심을 부린다면 나는 나를 나답게 가꾸는 일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마음을 나답게 가꾸는 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몸과 달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고치거나 바꾸어서 이리저리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을 나답게 가꾸는 일은 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나는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나답게 가꾸는 일에 뜻을 둘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가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나답게 가꾸어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일은 끝없이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마음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기를 보고서 황급히 달려가서 떨어지는 아기를 몸으로 안아서 목숨을 살리는 경우에 그는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것은 나의 밖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비롯합니다. 사람의 눈은 밖으로 열려 있어서 밖에 있는 것들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에 먼저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서너 살만 되어도 나의 밖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이끌리기도 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밖으로 열려있는 눈을 나의 안으로 돌려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될 때 나의 안에 있는 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은 이때부터 나의 안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나를 남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일에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남에게 비추어진 나를 보고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일을 합니다.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오로지 나보다 뛰어난 남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보다 뛰어난 남이 갖고 있는 갖가지 것들을 모두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하거나 갖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들이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는 남이라는 것은 같은 또래이거나 조금 위의 선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같은 또래이거나 조금 위의 선배인 아이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아주 강하게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을 뜻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나보다 뛰어난 남을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나를 남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나를 나답게 가꾸는 일에는 아직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갑니다. 이때부터 남에게 비추어진 나를 넘어서 내가 가진 나름의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내가 가진 나름의 나를 찾아서 어른다운 어른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렷이 가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렷이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나름으로 이루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나답게 가꾸어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움에 대한 꿈을 보람으로 삼아서 나를 나답게 가꾸어가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일은 내가 나의 밖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과 함께 하면서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나답게 가꾸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나다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 아름다움과 다움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계십시오.